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그릴리입니다. 사그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이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그릴리 벌써 7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항상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죠. 새로운 자료집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갈 수 있는 자료집은 AI 반도체, AI 챗봇,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및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매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왜 중요하느냐? 보통 최근에 주가는 기대감에 상승했다가도 결국 기대감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달성한 기업들을 우리가 잘 골라둬야만이 고점에서 좀 조정받긴 하겠지만 고가권에서 주가를 형성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하는 기업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박살나지 않고 다시 한번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제가 해당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 놨으니까요. 해당 무료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계시죠?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꼭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가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왜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그러한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다죠 그냥 여러분들께서 꿈에 부푼 이제 이런 얘기 말고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현실적인 전략까지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시청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접고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접고 뭐 로봇 연구를 하거나 뭐 자율주행차를 접고 뭐 AI를 하거나 이쪽으로 지금 이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 같은 기업이죠. 애플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포기 AI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면 AI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인력을 싹 다 AI에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도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선행 연구를 중단했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에 투입됐던 인력 또한 역시나 보시는 바와 같이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비롯한 미래 로보틱스 연구 진행에 현재 지금 이제 박차를 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력을 옮긴 거죠. 핵심 인력을 옮긴 만큼 분명히 시작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율주행 시행까지 많은 시간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기업은요, 그냥 말 그대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뭘 해보자라고 하는 게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법인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집단이지 뭐 봉사하고 인류에 무언가를 해내고 이런 여러분들 집단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기 위한 연구를 지금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차에서 많이 하다가 변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차가 지금 당장 돈이 되긴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로봇이 뜨는 이유도 이거랑 연관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레벨 3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이제 0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고 있는데 요 단계입니다. 조건부 자동화 단계예요. 시스템 요청 시 조향인들 잡을 필요 없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구간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을 이용할 때 완전한 자율주행,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레벨 3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우리가 핸들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기술이 지금 이제 발전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을 때는 뭐 귀성길, 뭐 우리 명절 같은 때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야 뭐 자동차가 좀 많으니까 그런 건데
이 미국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워낙에 많고 그거에 비해서 자동차가 많은 양은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곳에서는 특히나 이런 자율주행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을 사용할 곳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술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규제입니다. 이제 다양한 자동차가 분명히 안전하다. 사람보다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율주행차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냥 뭐 정상적으로 잘 운행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작은 확률이지만 0.00001%지만 사고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을 치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더 큰 문제고요. 뭐 기물을 파손하는 자동차하고 부딪히면 파손 부위를 좀 배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지냐는 거죠. 자율주행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가 이걸 지려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속에서 분명히 통계상으로라든가 뭐 물론 뭐 일부 이 기업이 내놓은 거기 때문에 좀 편파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람과 비슷하거나 사람보다 조금 더 안전한 수준까지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책임에 대한 문제,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해야 되는 이 책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되기에는 기술은 많이 발전했지만 이것이 도입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실제 최근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충돌 사고, 운전자 기대, 성능 격차로 발생.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명칭으로 안전감각 5도. 법률가들 과대 광고만으로는 사기 입증 어렵다. 소송 장기화로 완전 자율주행 시행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심지어 어떤 거냐면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삐비빅 삐비빅 하면서 이제는 운전자한테 너가 운전하세요라고 신호를 줘도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못 봐가지고 그 사고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 책임일까요? 그죠? 여러분들께 잘 생각해 보셔도 그걸 집중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인 것 같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이거 줬다고 해도 이거 여러분들 이게 너가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완전 자율주행을 믿고 한 거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분쟁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거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통계치라든가 어떤 법률 판단, 소송의 결과가 나야 그 소송을 기반으로 해서 이 법률이 정해지고 그 기준 이 몇 대 몇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와주면 그때부터 뭐 보험도 만들어지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특히나 기업들이 현재 시선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 생각보다 이거 기술 안전하게 만들어 봤자 돈 안 되는구나.' 라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율주행을 어디로 바꾸고 있냐 이 자율주행 기술을 바로 AI 쪽으로 좀 틀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하고 AI 기술하고 연결된 기술인 건 다들 아시죠? 결국에는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순간순간 판단을 해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자율주행 기술하고 AI 기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특히나 로봇에 접목되는 AI 기술은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로봇 기술에 접합함으로써 해당 시장을 좀 키우고자 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크게 만들어서 사고가 커지면 사람이 죽고 뭐 기물 파손을 하는데 이렇게 작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귀엽죠?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커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좀 작아 보이죠, 그죠? 이렇게 순찰 로봇을 만들게 되면 문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로봇 실외 주행 가능해져 우범지대 안전지킴이 대활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귀엽죠.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용 상업용 용도 세분화해서 세계 최초 예약 판매 개시 인간의 움직임 모사함 7축 자유도 8
육측 자유도 외다리 기반에서 양팔 로봇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누구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죠. 앞으로 뭐 이 회사가 계속 잘 되면 완전한 삼성 계열의 회사로 바뀔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행동들이 굉장히 주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AI 자율주행 기술이 열심히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파손이라든가 책임에 대한 소지가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바로 적용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 돈이 벌리는 어딘가에 사용할 수 없을까? 이 연구 비용은 겁나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돈을 벌진 못하니까 자율주행 차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로봇에 좀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뭐 연구직이라든가 요런 자리들은 대기업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들어가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자리 굉장히 많이 부족 사람 일할 사람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대신해 줄 현재 로봇들이 현재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로봇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면 되지 않냐? 뭐 로봇 관련 기업들 좋지 않냐? 뭐 그래서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결국 그냥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중장기 투자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막 묵혀둘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 테마의 단점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략을 할지 잡아볼게요. 로봇이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바로 자율주행차보다는 분명히 빠르지만 상용화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꽤 걸려요,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이 워낙에 이제 지금 그 로봇 시장에서 빠르게 1위의 자리에 있으면 좀 이야기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용화는 누가 1위냐면 중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있었죠, 그죠? 그 속에서 중국의 물건을 대한민국에 무구자비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요 자체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품부터 시작해서 완성품까지 이제 대기업들부터 해서 중소기업들까지 전부 다 이런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이 현재 인수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아직까지 완전한 대형 공장을 짓지 않았어요. 얘네가 뭐 상용화하려면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 안에서 자동차를 그 자동차 아니죠. 로봇들을 찍어내잖아요. 로봇 1, 로봇 2, 로봇 3 이렇게 해서 찍어내야 되는데 이런 공장 체제도 대규모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양산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여건 정도 기본적인 여건은 있는데 그 생산 자체 그렇게 많을 수 없는 작은 공장을 지어놓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 정말 좋은데 이거를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지금 당장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기업들 투자할 때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신규 상장 이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전에 상장할 때 어떻게 됐죠? 뭐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이요. 대기업들이 현재 로봇 기업들을 상장시킬 때 주가 어떻게 됐죠? 뭐 그렇게 묵직한 지금 현재 두산이라는 기업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9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미친 듯이 상승했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가다해 보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오른 거냐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뭐 2조, 3조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때 뭐 아직 주가 올라가기 전이라고 해도 이때 뭐 2조 가까이 되겠죠, 그죠? 주가 몇 퍼센트 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딱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갔습니까? 두 배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들. 예, 두 배 가까이 갔습니다. 한 90%, 91% 정도 갔네요, 그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묵직한 기업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꽤 몇몇 기업들은 더 크게 튀는 기업들도 있었죠.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이 시장에 로봇 시장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뭐 13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해야겠죠. 그럼 가까운 대기업의 로봇 신규 상장 이슈는 언제 있느냐? 바로 저는 내년 6월 전까지 주목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가 주목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건 이제 막바지고요. 이것보다 좀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그 현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입니다.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자 이게 한 2조 정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조 정도 자금을 들여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근데 이 인수 누구한테 인수했냐면 소프트뱅크라는 지금 기업을 통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 소프트뱅크한테 한 80% 지분을 사왔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아직 2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소프트뱅크가 이 80% 지분을 팔 때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너네 2025년 6월 전에 상장시켜. 만약에 못 시킨다라고 한다면 너는 20% 지분까지 사가.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빠르게 상장시켜야 되는 역할을 누가 가지고 있다? 현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곧 1년 안 남았으면 여러분들 1년 전부터 작업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작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올 거냐면 7월에서 대략적으로 한 12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때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임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겠죠. 6개월 안에 한번 결과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스턴 다이내믹스 10조 가나 정의선 회상 대박 조짐. 그래서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상장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상장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계약 관계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제 구조가 짜져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누가 있냐? 현대차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 굉장히 돈이 많은 상황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슈까지 들어오면 주가 잘 가겠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가장 많은 지분 들고 있죠, 그죠? 30%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소프트뱅크한테 지분을 사온 다음에 현대차가 살 가능성이 높죠. 앞서 말씀드린 돈도 많으니까, 그죠? 아니 뭐 정의선 회장이 직접 20%도 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상장이 좀 이루어졌을 때 현대차가 가장 많은 비중을 들고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현대차 보시고요. 나는 이것보다 좀 가벼운 종목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SP 시스템즈라는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로봇 자동화 소프트웨어요. 뭐 하드웨어적인 로봇을 직접 만든 기업은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SP 시스템즈거든요. 본격적으로 현대차가 저는 이런 상장을 위해서는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느 정도 실적을 벌어들인다, 매출을 좀 증명해야 되는데 매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현대차로부터 매출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공정에 기여하는 거죠. 그럼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사다가 지금 로봇 공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또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자동차 생산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SP 시스템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상장으로 가기 전까지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대차로부터 수주를 받는데 현대차가 이 로봇을 응용할 방법은 생산이다. 생산에 응용한다라고 한다면 SP 시스템즈가 역시나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기업들 주가가 뭐 고점에 있으면 투자 조심스럽지만 SP 시스템즈 주가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단 말이죠. 어, 주가 좀 많이 조정받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저점에서 투자해 보셔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나는 추가적인 이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화면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면 급등주현주 시황 다양한 자료들 드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무료 회원 가입만 하셔도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도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해당 화면에서 왼쪽 상단 보시면 급등주현주 시황 자료 있습니다. 급등주현주 클릭해 보시면 아이디 로그인 안 되시니까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료 약관 동의 가입하기 누르시고 가입하시면 돼요. 여기 주의하실 점.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적으셔야 돼요. 비밀번호 12346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적으시고 접속하시면 아이디 만드시면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로그인 상태 위치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매일매일 단기 아침 시황 8시 30분에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아침 시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자료집은 공직을 두 번째 2024년도 2배 급등주 자료집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공직을 두 번째에서 바로 아래 세 번째, 네 번째는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자료집 보실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계속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